전산회계 2급 일반전표 입력 분계 백선 제 세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41번 우일 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100만원을 약속 기일보다 빨리 지급하게 돼서 외상대금의 1%를 할인받고 잔액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합니다. 매입 할인 계정을 쓰라고 친절을 알려주네요. 외상 매입금 갚을게요. 우일 금액은 100인데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1%를 할인받아요. 이때 쓰는 이름이 매입 할인이고 옆에 상품이라고 써 있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1%니까 만원이겠죠. 그리고 돈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되겠네요. (4월 2일) 진위 상사에 2년 후 회수 예정으로 2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6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통장에서 이체합니다. 자, 선이자는 수익으로 처리할 것. 지금 돈을 빌려주는데 2년 후 회수니까 장기 대여금이라는 얘기고, 거래처 거래시 것이고 금액은 200. 그런데 돈을 다 그냥 주면 좋겠는데 선이자를 떼버려요. 그러니까 60만원을 빼고 주니까 여기가 140만원만 날라간다는 얘기고, 아무 말이 없어도 이런 경우에는 선이자는 수익 처리하는데 친절하게 수익 처리하십시오 돼 있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43번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차변에 토지 산다는 얘기 있죠. 대금 5천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줬어요. 그럼 토지값이 5천이라는 얘기고, 5천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의 감소. 그런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원과 취득세 50만원이 현금으로 나갔고 이 전표를 하나로 만들어요. 그럼 토지의 원가에다가 가산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100만원을. 여기 5,100만원짜리 토지고 돈은 현금으로 100이 추가로 나갔대요.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를 자산에다 더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월 4일 업무에 사용할 오토바이 세대를 1,500만원에 무사상사에서 구입합니다. 자, 오토바이는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1,500. 4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계약금 줬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선급금. 거래처 걸어서 찾아보면 그런 전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보면.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줍니다. 외상이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하시고 거래처 거시고. 45번 판매부서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자본적 지출. 이런 말이 없어도 엘리베이터 설치 정도는 자본적 지출이구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벽 도색 페인트 칠했대요. 수익적 지출. 차변에 건물의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한 것은 수선비 800번대의 수선비를 쓰시면 되겠죠. 50. 묶어가지고 돈이 모두 다 현금으로 나갔네요. 46번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와 엔진 오일을 카센터에서 교체합니다. 6만원 현금으로 나갔어요. 이런 것은 말 안해줘도 수익적 지출인지 아셔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차는 수선비 쓰면 안돼요. 차량 유지비가 더 구체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대변에 현금, 수선 유지비, 수선비 아니라 차량 유지비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47번 기말 결산 시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건물 감가상각비 70, 비품 감가상각비 30일에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건물에 바로 다음 번호. 이 정도는 아시겠죠? 건물 치면, 아니 건물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 치면 이름 엄청 많으니까 여기요 바로 밑에 거 건물이라고 써있는 거 모르신 분은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 금액은 70. 그 다음에 비품이 212번이거든요 바로 밑에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 30. 묶어서 감가상각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감가상각비 800번대. 48번 사용 중인 업무용 자동차를 용팔 상사에 700만원에 판매합니다. 대금 중 200원 현금,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이 차의 취득원가는 1200짜리, 처분일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600짜리. 자, 이 분계가 여러분이 하실 때 제일 어려워하는데 분계 순서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대변에 지금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차량 운반구를 지금 빼내는 거죠. 취득원가를 제거시킵니다. 1200 그리고 반대쪽에 바로 밑에 번호 딸린 식구인 상각 누계액을 제거시켜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날라간 거야. 차가 완전히 제거됐어요. 그다음 왼쪽에 돈 받아요. 돈을 받는데 현금으로 200 받았죠. 그럼 현금 200 쳐주고 나머지는 지금 700에 팔기로 했으니까 나머지가 500이에요.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미수금 거래처 걸고 500 이렇게 그럼 다 했잖아. 그 양쪽을 채워야 돼. 이제 여기가 플러스 났으면 차변이 큰 거예요. 또는 이쪽 밑에 보면 왼쪽이 크잖아. 그러니까 대변을 채우면 되지. 대변에 생길 수 있는 게 뭐야? 수익이잖아.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서는 반드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더 윗급수 가실 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일 먼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거시켜. 그냥 취득원가 얼마야? 1200 이렇게 차량이면 차량 이렇게 그 다음 바로 밑에 옆에 딸린 식구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시켜요. 600 이렇게 끝났잖아. 그럼 이제 여기다 돈 받은 내역을 써. 현금 받건 뭐 나중에 받는다 미수금 이렇게 열심히 다 써요. 이 받는 돈이 700이잖아. 다 쪼개서 700을 써. 그럼 이제 양쪽에 차이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쪽이 부족하면 수익이야. 유형자산 처분이. 이쪽이 부족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분계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1번 취득원가 제거, 2번 상각 누계액 제거, 3번 돈 받은 내역 열심히 쓰고 4번 마지막으로 양쪽을 채워야 됩니다. 지금 숙달해 놓으셔야 돼. 안 그러면 더 윗급수에 가서 더 어려운 걸 만나게 됩니다. 49번 볼게요. 매장에서 사용하던 온풍기를 영구상사에 180만 원을 팔아요. 해볼게요. 똑같이 비품에 온풍기는 비품일 거니까 취득원가 제거 반대쪽에 딸린 식구 찾아볼 필요 없이 바로 밑에 번호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100 제거됐죠. 왼쪽에 돈 받을게요. 돈은 180만원에 받기로 했고 월 말에 받습니다.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 영구 금액은 180 다 했어요. 마이너스 났죠. 대변이 커. 차변을 채워. 차변에 생길 수 있는 것은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긴 겁니다. 50번 상품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포를 보증금 100만원에 열공상사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이 현금으로 나가요. 현금으로 100만원. 이때 쓰는 이름이 임차보증금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죠. 아, 보증금은 알겠는데 보증금인데 임차냐 임대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임차야. 그리고 집주인은 이걸 임대라고 그래. 제가 웃긴 강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데 진짜 헷갈리면 이쪽이 차변이죠. 이렇게 함부로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대변이잖아. 그럼 이쪽에 뭐가 있어? 이게 임차보증금이고 여기 뭐야? 임대보증금. 이렇게 정말 머리가 딸려가지고 안 외워지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자산인 거야. 나중에 돌려 나갈 때 받아야 되니까. 그럼 집주인은 돈 받았잖아. 부채인 거야.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헷갈리면 대자가 들어갔으니까 대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또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정확하게 다 뜻을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51번 보겠습니다. 5월 1일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 100만원을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한대요. 그러니까 임차료를 줘야 될 날짜가 됐는데 임차료를 못 주고 임차료하고 미지급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지급금을 없애고 보증금과 까겠다. 보증금 이렇게 없애겠다는 얘기네요. 자, 임차 보증금을 없애버릴게요. 임차 보증금 중에 일부를 없앱니다. 이 임차 보증금도 거래처가 걸려 있으면 거시는 게 좋겠고 안 걸려 있으면 뭐 못 빼는데 일단은 거시는 게 좋겠네요. 금액은 100만원. 그리고 미지급금이라고 잡아놨던 부채를 없앤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월 2일 진위 상사에서 상품 200만원을 매입합니다. 상품 200. 돈 줘야 되겠죠? 150만원은 현금으로 150. 4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원을 차감하고, 그럼 4월 1일에 줬을 때 선급금 처리됐겠죠? 대변에 선급금으로 거래처 걸어서, 이것도 전표 찾아보면 4월 1일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이라면. 나머지는 다음 달에 상품을 사오는 거래가 상거래인데 돈을 나중에 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5월 3일 서삼 상사의 외상 매입금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합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 걸어서 300을 없애주고 대변에 돈 줍니다. 송금 수수료와 함께 나가네요. 그럼 차변에 수수료를 비용으로 하나 만들고 묶어서 모두 다 보통예금에서 빼내시는 게 편하겠죠. 5월 4일 매입처 무사 상사의 외상 매입금 400만원을 다음과 같이 결제합니다. 외상 매입금 없앨게요. 금액 400. 돈을 갚는데 100만원은 매출처 우일 상사에서 받아 보유 중인 약소금으로 줍니다. 즉 배세양도 한다는 얘기네. 받으름 우일 상사 걸어서 100을 빼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니까 나의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5월 5일 광호 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을 구입합니다. 상품 500. 돈 주는데 5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이었겠죠. 선급금 잡혀있는 거 100만원 빼고, 잔액은 약소금을 발행합니다. 상거래죠. 지급음 거래처 광호.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당점 부담의 운반비가 현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거 다 하지 말고 그냥 일단 5일날 판매하는, 아니지, 상품을 구입해 오는 거죠. 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에다 더하시는 거니까 여기다가 5만원을 더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운반비는 현금으로 별도로 빼면 되겠고, 혹시 그래가지고 여기 전표 번호가 요 위에 하고 이게 달라가지고 2번 이렇게 부여되면 강제로 다 맞추시면 돼요. 번호 수정 눌러가지고 눌러서 커서 여기다 집어넣고 강제로 숫자를 맞추시면 됩니다. 한 전표가 되도록. 5월 6일 매입처 형육상사에 발행된 약소금이 매입처에 내가 발행을 했던 얘기네요. 그러면 지급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기가 돼서 당사 거래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됩니다. 당좌예금이 없어지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뭘 차변에 지급음이라는 부채를 없애야 되겠죠. 만기가 돼서 결제가 됐으니까. 7일날 신한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입합니다. 차입금이겠죠. 기간을 잘 보면 상환 약정이 2018년이에요. 2018년 3월 15일이니까 여기 17년 12월 말로 따지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차입금인데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변에 단기 차입금 신한은행, 채무니까 거래처 것이고 300. 이게 다 들어오면 보통 예금일 텐데, 보통 예금에 저당권 설정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와요. 2990 플러스. 그게 뭐냐? 수수료 비용이다 라는 얘기네요. 5월 8일 용팔 상사로부터 원금 100만원을 2개월 동안 차입합니다. 단기 차입금이네요. 단기 차입금 용팔 1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다 되면 좋겠는데 선이자가 빠지고 들어와요. 뭐 계산기 써서 100에서 8만원 빼는 것보다 선이자를 그러면 뭐로 할 거냐? 이자 비용 처리해라. 이자 비용 8만원. 그리고 나머지만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네요. 단기 차입금인데 선이자가 빠지고 비용 처리하라 했으니까 이자 비용 나머지만 통장에. 5월 9일 영구상사로부터 4월 8일 차입한 단기 차입금 90만원과 이자 1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없애고요.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 하나 만들고 묶어서 모두 다 현금을 빼시면 되겠네요.
5월 10일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구입해서 60만원은 본사 격리부 직원한테 주고 40은 접대를 한대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60이고 나머지는 접대비란 얘기고, 이거를 카드로 샀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고 삼성카드하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